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촉매가 촉매라는 단어는 이제부터 안 쓸 거고 원래는 촉매인데 촉매 중에서 내 몸 안에 있는 생체 촉매, 같은 말로는 생체 촉매, 같은 말로는 우린 이제부터는 효소라는 말을 쓸게요. 효소. 그러니까 그대들은 이제 효소 그러면 요거 여기서 요거 이 유식한 말로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 낮춰주는 거. 살짝 여기를 낮춰주는 거. 하지만 반응열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 요 단어를 살짝 어떻게 보냐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지울게요.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여기 높이는 낮추는데 여기는 그대로 있어.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안 외워도 돼. 문제 나왔을 때 효소 그러면 여기는 줄어들고 여기는 그대로 요것만 기억해줘도 거기에 이런 단어 나오면 그냥 조합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거냐면 효소의 유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 할 때 나오는 것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포도당을 연소시켰을 때 불태웠을 때랑 얘를 세포 호흡했을 때랑 의 차이가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는데 일단 포도당이 여기 있다고 치자. 포도당이 있는데 얘가 연소했을 때하고 세포 호흡을 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도당을 연소한 후에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인데 이런 건 안 외워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소할 때는 얘가 여기 있는 이 Y축이 에너지예요. Y축이 에너지. 이 에너지가 어떻게 이렇게 일시에 확 나갑니다. 어떤 형태로?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라고 하는 형태로 일시에 방출이 돼요. 몇 도씨에서? 대략 400도씨 정도 되어야 이 포도당을 연소할 때, 즉 얘는 효소가 없는 상태야. 얘가 이쪽 연소 쪽은 효소가 없을 때 400도씨는 받아야 일시에 열과 빛을 방출해요. 그런데 이제 이쪽 라인으로 넘어올게요. 이쪽에서는 포도당을 세포 호흡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서 요 정도 조금 에너지를 방출해. 그러고 있다가 또 요만큼을 또 방출해. 또 한꺼번에 일시에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얘는 일시에 내보내면 얘는 단계적으로 내보낸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열과 빛이 나올 때 여기서는 열과 요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ATP 나중에 배울 건데 이제 생체 내에서의 생활 에너지라고 해서 아데노신의 인산이 3개 있어요. 그래서 ATP라고 하는데 뭔지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건 일시에냐 단계적으로냐 그러면서 여기서는 400도씨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효소를 사용해요. 효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37도씨만 되어줘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량이 변하는 건 아니야. 한 방에 나가느냐 단계적으로 나가느냐의 차이인 거지. 여기 에너지나 여기 에너지는 같고요. 중요한 건 온도 차이가 나는 거야. 낮은 온도에서도 즉 낮은 온도에서도 어떻게 반응이 일으키게 되죠. 일어납니다. 누굴 이용하면 효소라는 아이가 있게 되면 이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생각해서 효소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되면 필기는 나중에 시켜야겠다. 그냥 이번 달까지는 편하게 가고 다음 달부터는 좀 바꾸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바로 집에 가지 않습니다. 여기 수업 끝나고 이것저것 할 게 있어. 그래서 꼭 짧게 30분에서 뭐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해. 그럼 빨리 보내줄게. 대신 안 되면 끝나야 갑니다. 자, 생체 촉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여기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누가 나오냐면 물질 대사라고 하는 단어가 밑도 끝도 없이 툭 하고 튀어나와요. 이유는 이 물질 대사 할 때는 반드시 나중에 배우겠지만 바로 효소와 아주 많은 관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 물질 대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별건 아니고 자 해석할 테니까 보세요. 물질이야 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게 용어가 어떠한 단어 뜻에 여러 단어가 있지 않나? 한 단어로 되어 있는 영어도 있지만 수거처럼 두 단어, 세 개 단어 조합돼서 하나의 뜻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 로드, 뭐 아니야 영어는 내가 약해서 못하겠다. 아무튼 마찬가지로 이 대사라는 말은 변화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라는 건 우린 일상적으로 변화라고 하지만 생명과학에서는 대사라는 말을 써요. 물리에서는 델타라고 쓰고 지구과학에서는 지각 변동할 때 변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화학에서는 반응이라는 말, 어휘가 다른 거지 뜻은 그냥 변화야. 그러면 이걸 합쳐보자. 물질 변화니까 물질 말 그대로 물질 대사는 물질 변화라고 표현하면 돼요. 외우지 말자 그냥 습득만 하면 돼. 근데 쉬운 건 물질이 변하는 방법에는 간단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가 무엇이냐면 저분자, 자그마한 아이를 합치는 경우지 고분자. 이걸 우린 같은 단어로 합성이라는 말을 쓰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고분자를 저분자로 바꿔주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분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둘밖에 없어. 물질이 변하는 경우는 합성이 되거나 분해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생명과학자 선생님들은 절대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이 단어를 써요. 동화작용. 이건 고유 명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들도 외워주셔야 돼요. 영어 단어를 보고 그 단어가 이 뜻이 왜 그 단어가 이 뜻이에요 라고 말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어.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 단어들을 갖고 지문을 해석하는 건 이제 언더스탠드로 이해하는 거지만 지금 이거는 외워줘야 돼서 그래서 분해라는 말 대신에 이화 작용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져요. 근데 별건 아니야. 그냥 들으면 돼요. 자그마한 입자를 고분자로 바꿔준 합성을 해요. 반대로 고분자를 저분자를 분해를 해줍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여기다가 반드시 효소가 반드시 여기에 관여를 해야지만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합쳐야지 물질을 분해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여되는 효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이 효소 할 때는 효소는 생물체 내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효소라고 하기 때문에 생물체 내에서는 바로 다 물질 대사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효소와 물질 대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갈게. 한 번만 묻자. 가만히 있는 물질을 왜 합칠까? 가만히 있는 물질을 왜 쪼갤까? 라고 한다면 이 단어가 들어가요. 에너지. 이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얘를 이렇게 쓸게. 예를 들어서 양면 테이프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그마한 입자 그림을 그려볼게. 자그마한 입자들을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로 만들려면 바로 누가 필요해? 양면 테이프 같은 에너지가 흡수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서 들러붙어서 붙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붙여주고 있네. 얘네들 이렇게. 자, 그러면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가야지만 고분자로 합쳐지는 것이고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 커다란 파란색으로 이 커다란 고분자를 잘게 쪼갤 거야. 그 말의 뜻은 여기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어떻게 돼?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그러니까 테이프를 뜯어내야 다 쪼개질 거 아니야. 테이프를 붙여버리면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자, 이 단어를
어휘를 잠깐 그래. 어휘를 바꿀게. 에너지를 흡수했다라는 건 여기에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 고분자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단어를 써요. 에너지 저장. 흡수돼 있어서 여기 안에 있잖아. 저장된 거지. 그리고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애를 뜯어냈단 말이야. 방출시켰어. 왜 여기에 있는 애를 왜 뜯어냈냐고. 바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휘가 다르지 의미는 같아. 에너지가 흡수되면 거기에 있잖아. 저장이라는 뜻이고 난 이제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뜯어내야지. 방출시켜야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사실 물질 대사가 동화나 이와 작용을 하는 것은 에너지의 저장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얘를 줄여서 에너지 대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반드시 누가 관여해야 된다? 효소가 관여를 해야만 됩니다. 라는 뜻이 여기에 같이 맞물려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나오는 연관 검색어처럼 물질 대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에너지 대사라는 말이 나오고 이때 반드시 누구? 효소라는 아위도 어휘가 이 세 개의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들어가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야. 뭐 하나를 빼먹으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퍼즐 게임이야. 퍼즐을 맞추는데 뭐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세 개가 꼭 같이 맞물려 있을 때 이 효소가 들어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쁘게 좀 필기 좀 해 주실까요? 다음 주 필기를